자, 아까 안품 문제가 또 있는데요. 110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110페이지 가시면 대체제 보완제 문제거든요. 11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예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대체제 보완제 문제인데, 요거. 자, 아까 대체제는 가격과 수와 그냥이랑 같이 움직여요. 플러스였죠, 그죠? 근데 보완제는 가격과 반대죠. 그러면 A와 B는 대체제고 A와 C는 보완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국보다는 훨씬 또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예전에 다 했으니까 118페이지로 그냥 끌어볼게요. 118페이지로 가시면 다른 데는 다 앞쪽은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니까 1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나라가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 경기 변동의 유형은 이제 좌측의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야하는데 우리도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그래서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오죠, 그죠? 정점이 지나서 후퇴한다면 이건 경기 순환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궤도적은 1년마다 매년 반복하고요. 추세적은 이제 50년 이상 장기적 지속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정부의 정책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일시적, 우발적, 자연재해 같은 건 무작위적이죠. 순계충으로 암기하시는데 일단 좌측에 있는 지문이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친절하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에 정점을 찍었대요. 그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는 건 그냥이요. 이건 순환이에요. 계절적은 매년 12월마다 축적. 그래서 다른 달보다 반복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건 이건 그냥이요. 이건 계절적이에요. 얘랑 바꿔서 낼 수 있죠. 자, 이 추세적은 따라서 지속적. 경제성장의 건축을 지속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죠. 자, 정부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이건 그냥입니까? 정부의 기준은 무작위적입니까? 무작위적이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12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1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나요? 부연분 특징입니다. 자, 그럼 경기 변동의 특징은 우리는 일반 경기와 같습니까? 부동산은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우리가 칠판주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반 경기가 좋은 바로바로 생산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착공까지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린다, 좀 오래 걸린다. 회복이 빠르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후퇴가 빠르게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겠어요, 주기가 길겠어요. 길고 진폭이라는 것은 정점과 저점 사이죠. 그럼 진폭이 작다, 진폭이 크다. 그럼 이렇게 우리 늦춰지는 시간차를 따져요. 타성기는 개를 짜쳐서 건축하는데 좀 뒤처진다는 거예요. 뒤지는 시간차가 민감하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하죠. 그래서 반드시 후행합니까? 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행 후에 역행할 수도 있죠. 그다음 모든 것이 우리가 강남에 집값이 오르면 수도권에 오르고 서울이 올라서 수도권에 오르면 전국에 투기바람이 들죠. 자, 따라서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적, 개별적, 국지나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확대되죠. 아까 회복은 빨랐어요. 좀 회복은 서서히였어요.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경사가 졌습니까? 경사가 져서 비대칭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120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변동 주기가 짧다, 길다, 약 2배 정도 길고요. 2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이 낮죠. 낮다는 건 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점이 낮아요, 높아요? 정점이 높죠? 그럼 진폭이 어떻게 돼요? 크다. 3번에 보시면 순환 국면이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요?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선행, 후행, 역행, 독립적 안정시장으로 또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 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런 걸 좀 안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전순환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인데 자 들어보세요. 보통 일반적은 반드시예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순환이지 반드시 후순환적은 아니라는 거죠. 후순환적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에 투자해야 되죠. 주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전순환적. 넘겨보세요. 안 한 것 쪽 위주로 할게요. 넘겨보시면은 안 한 것 쪽 위주가 제가 기억하는 바에는 자 거기 양가로 7번하고 참고가 나와 있죠.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안 했던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 있으면 이자를 받거든요. 이은인 쪽으로 배분이 되는데 보통 주거형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경기가 있고 만약에 일반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 봐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 갑시다. 자 일반 경기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 칠판죽의 생산을 늘리니까 공장 만들고 사무실 어딨죠?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겠어요?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주거용은 저리로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따라서 일치한다. 동시순환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안 만들죠? 그럼 기업 자금 수요가 주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의 흐름이 주거용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주거용과 일반 경기가 같아요? 좀 반대예요. 얘가 일치하고 얘가 불일치한다면 얘가 일치시키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가중평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7번 있나요? 7번. 부동산 경기의 분별 특성을 비교한다면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그냥요 일치했어요. 주거용은요. 서로 역순환이죠.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상공업용의 자본이 할당 유입이 돼서 상공업용으로 호황이 되나 상대로 주거용으로는 자본 할당 유입이 낮아서 할당이 불황이 된다는 거죠. 박스 보세요. 아까 주식은 일반 경기보다 그냥입니까? 전순환적입니까? 상공업용이 일반 경기와 동시고 부동산이 후순환적이죠. 주거용이 좀 역순환적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121페이지 가시면 아까 제가 전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 개별적, 국준에서 전국적, 강역적으로 했다 했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경기 변동이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6번. 부동산의 타성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1, 2년 정도 늦춰지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주상공의 분별 경기를 가중평균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늦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착공한도 완료까지 오래 걸리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넘겨보세요. 딱 한 페이지로 장식하실 때가 넘기시면은 페이지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 분별별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가죠. 우리 부동산도 그냥 다 순환한다. 그럼 4개의 국면이 있잖아요. 4개의 국면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겠는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회복하고 상향, 정점이 오죠. 정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저점이 오겠죠.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는, 자, 부동산 3대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어요.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이따가 제가 이제 우리가 거기만 보고 올 건데, 3기억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건축의 양. 자, 건축의 양은 수요겠어요? 공급지표겠어요? 공급지표죠. 건축의 양은 건축의 생산량이니까 공급지표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도 늘어나야 돼요. 거래량은 소비량이니까 수요지표가 되겠죠? 그럼 가격도 안 올라줘야 되나요? 올라줘야 되나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하나의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눈도장만 치고 올게요. 넘겨보세요. 여기 어디 있냐면,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12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0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경기의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보세요. 건축의 양. 건축의 양은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자, 우리가 밑에 보시면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 많이 들어보시죠? 허가는 미리 예측하는 게 선행이고 착공은 지금 확인하는 거고 완공은 나중에 확인하는 건데 허가, 착공, 완공이 있다고만 가져가세요. 거래량이 있나요? 거래량은 공급입니까? 수요입니까? 수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 있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가격도 지표로 사용하죠. 그럼 우리가 가격도 지표로 사용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이 보실 때 매도자는 팔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확장이고 여기가 수축금연이거든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무죠. 그러면 누가 칼자를 잡아요?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도자는 팔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해요? 적고 매수자가 많죠? 여기도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 매수자는 사려고 할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매도자가 더 많으니까 떨어지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글씨를 잘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글씨를 본다면,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요게 이제 반대 지표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잘 나오는데, 자, 이쪽은 그냥요, 다 올라가요. 떨어지죠? 자, 글씨를 보세요. 매도는 떨어집니까? 매도는 올라갑니까? 매수는요, 떨어지고, 확장은 글씨가 올라가죠? 수축은요, 내려가고, 후퇴는요, 내려가고, 회복은요, 올라가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데, 보통 얘 반대 지표가 잘 나와요. 반대 지표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어보시면요. 자, 상향시장은 거래가 잘 되고 건축량은 늘리는데,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 쉽습니까? 다음에 금리가 낮다. 공실이 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높겠죠? 공실이 높겠죠? 자,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자, 평가사가 봤을 때 내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사례를 가져와야 됩니까?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있겠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예요? 말 그대로 과거예요. 그럼 만약에 20억이면 상향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례 가격은 나한테 무슨 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고, 하향시장은 떨어지니까 무슨 선이 되겠어요? 상한선이 되겠죠? 요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따 문제, 여기 이제 보면서 가볼게요. 자, 보통 이제 회상 후화로 이렇게 오거든요. 자, 따보세요. 회상 후화.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불러보세요. 매수에서 매도로.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낮고 공가율도 낮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준가라는 것은 여기서 얘가 예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또 기준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상향시장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 중시예요? 매도. 근데 반대로 금리 공가는 어떻게 돼요? 낮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이 됩니까? 하한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후퇴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후퇴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빌리기가 어렵죠? 금리가 높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이 돼요? 상한선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누구 중시죠? 매수인. 금리 공가는 어떻게 돼요? 높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반대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 상향과 회복은 그냥입니까? 건축량은 늘어납니까? 거래량도 가격도 올라가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낮고 공실도 낮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지금가의 무슨 선이 돼요? 하한선이 되겠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매수자 여기 수축 하향시장은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공실률도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지표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따라서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우리가 불황에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세권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황하지 않다죠. 그 만약에 1년 전에 자, 지금 25평이 3억이면 지금도 3억이라는 거죠. 자, 그냥입니까? 부동산의 고유 시장입니까? 따라서 불황에 강하다. 근데 호황에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이 돼 있고 가벼운 상승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규모가 작고 위치가 조금 도심지 좋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그 3억이라는 자체가 평가사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경기 순환이에요? 순환은 아니에요. 아니죠. 어디서 걸쳐 나타날 수 있죠. 경기가 전혀 무관하다는 할 수 없다. 자, 읽어볼게요. 거기 박스 있나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한다는 단어가 있죠. 고유의 불황이 약하다, 불황이 강하다. 강하고 지금 126페이지 안정시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지 점포, 가격은 안만한 상승이나 안정하고 과거 세력은 신뢰할 수 있는 게 되죠. 경기 순환에 대한 분류입니까? 분류되는 건 아닙니까? 어느 시장 다음이 오면 아니죠? 그래서 이따 문제 풀 거고요. 경기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4번에 오른 거. 자, 4번이 맞는데요. 1번. 건축원의 전원 동기 대비 증가율 5월에 정점을 찍었죠. 정점이 나왔다면 이건 계절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 2번에 가시면 정부에 대한 DTI 같은 규제는 이건 무작위적이죠? 무작위적이고. 3번이 매년 12월 달에 허가량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었다 반복적인 건 순환입니까? 이게 계절입니까? 계절이고. 4번. 우리는 아까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적이죠? 그럼 반드시 후행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있어요. 후행하고 독립적인 게 안정시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맞나요? 자, 아까 안정시장은 순환구면이요, 순환구면은 아니에요. 그 순환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4번. 그 다음에 거미지변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로 가게 되면, 자, 페이지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6페이지로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위주로 좀 가져갈게요. 제가 이제 해놓긴 했는데,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근데 여기서 찍어드린다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28페이지 가시면, 거미집 모형의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라오세요. 순환형. 자, 발산형. 자, 그 다음에 수렴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다 떠요. 시험 문제가. 여기 다 뜨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좌측에 이제, 기출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어드리고 함수는 제가 5번 오른쪽에 다 풀어드리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HK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걸 해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HK가 얘기했고요. 자, 거미집은 우리가 농축산물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HK라는 학자가 들어보시게 되면 청매년 초반에 옥수수 가격 파동이 일어나요. 옥수수 가격 파동. 그럼 우리가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안전합니까? 굉장히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늘 시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의 시차 때문에 그런데요. 수요와 공급의 시차 때문에 그런데, 자, 들어보시면은요. 자, 공급부터 가볼게요. 자, 마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마늘 심은 농부가 바로 심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내년에도 파는 거죠. 그럼 그냥니까 공급은 시차가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이 되니까 굉장히 비탈적이에요. 근데 수요자는 바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즉각적이다. 자, 그래서 탄력적이다. 그럼 시차가 없다는 얘기죠.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작년에 2021년 가격이 오른 거 보고 많은 심은 농부가 발을 심습니까? 내년에다 팝니까? 내년에다 파니까 갑돌이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그걸 보고 갑돌이 땅들을 많이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미집을 이제 발견했는데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그럼 공급이 이렇게 되고 수요가 더 완만하다면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00원이다. 마늘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럼 그냥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럼 나중에 초과금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 안 심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미집. 자,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요? 움직여요. 동태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책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해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거미집은 수요는 그냥입니까? 즉각입니까? 즉각이죠. 가격 변동에.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되어야 되죠. 자, 제가 따라서 동태적이다. 균형점의 변동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태적, 동학적이고요. 자, 농축산물에서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데 우리가 농산물은 생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량이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거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는 주거용이 더 공급하기가 상공업용이 더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럼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내용 한번 보고 거기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짚어 보세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인데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죠. 자, 따라서 공급은 시차가 있다. 그럼 2022년은 그 전기 가격에 의존한 거죠. 근데 수요는 그 가격에 대한 그 해의 그 금기 가격에 대한 의존을 한 거고요. 공급자는 항상 현재의 시장 임대료만 반응을 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죠. 만약에 예측한다면 우리가 거미집이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127페이지 보시면 거미집 이론의 전개라는 게 나와 있죠. 맨 가보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HK. 자, 거미집 이론은 어떻게 해요? 금기의 수요량은 그 해 금기의 다 가격의 함수니까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의 즉각적입니까? 근데 공급은 시차가 있죠. 그래서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하죠. 그래서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주고 반응을 한다. 생산 기한이 마늘이나 우리 부동산이나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공급자는 미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부족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죠. 예측하면 거미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예요. 지금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예요? 그럼 마늘을 수입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쇄 경제에 있을 때는 수출과 수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고 해당 생산량이 저장하지 않고 당해 모두 판매된다. 요약합니다. 수요 공급이 시차를 고려해서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야 되는 정태적이었습니까? 아까 동태적이었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이 어려워서 그렇죠. 농산물만 가는 게 아니라 건축물, 부동산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산기간이 장기인 농산물이나 건설업이죠. 그럼 3번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도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물량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 팔면 미분양이 소출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주거용보다는 어디에 더 많이 적용됩니까? 상공업용에 적용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상공에 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거미집 모형에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별표 치세요. 여기서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거보다 그냥 여기서 좀 해결을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놔서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책을 보시게 되면 자 수요자가 탄력적이면 따라서 수탄수 그럼 수탄수는 수요가 탄력성이면 수렴형이죠. 안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보다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얘가 누워있으면 얘가 서 있잖아요. 공기가 클 때 또 우리가 수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기 수렴, 수탄 수렴. 발산형은 그냥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큽니까? 따라서 공탄발 발산은 불안정으로 나가겠죠.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중립형이나 순환형은 그냥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럼 수렴형은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는 작고
얘는 발산형은 탄력성은 공급이 탈수는 크고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갑니다. 요게 이제 책에는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문제가 이거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풀어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 관계는 이따가 하겠고요. 자,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옆에 있는 걸 좀 해드린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죠? 공급은요? 누가 더 크죠? 수요가 더 큰 거죠. 그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수렴형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가 탄력성이 같죠. 그러면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순환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점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무슨 형이 되겠어요? 발산형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값이 절대값을 씌운다. 그럼 다 플러스로 고치겠죠? 고치게 되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크죠? 그럼 자, 얘가 그냥요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건 얘가 더 비틀어적이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 되죠? 발산형. 같으면 무슨 형이에요? 순환형. 자, 이거 플러스로 고치면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급이 비틀어적이니까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함수가, 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거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저자가 잘 쓰셨는데, 요렇게 합니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자, 지금 함수 관계에서는 편법을 좀 안 해놨더라고요. 오른쪽 예제 문제 두 문제 있죠? 이걸 다 풀어드릴 텐데,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요렇게 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A가 있고, B가 있고, 요게 Q면, 자, 따라해보세요. Q 앞에가 기울기다. 기울기예요. 지금 필기하고 계십니까? 이게 기울기란 말입니다. 적어놓고 계셔요? 숫자 필요 없어요. 자, Q 앞에가 기울기입니다. 근데 좀 보세요. 얘가 만약에 1이면 그냥입니까? 이게 1이 되고 얘가 2면은 그냥 2가 되겠죠. 그러니까 Q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이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P 앞에 있으면 그냥입니까?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줘야 돼요. 이게 관건이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Q 앞에가 기울기지만 그냥입니까? P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 숫자가 있으면 그냥이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Q 앞에가 기울기다. 근데 P 앞에 있으면 그냥이 돼요? 나눠줘야 돼요. 2면 2로 나누니까 이건 1이 기울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건 대가리고 짝다리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Q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P이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P 앞에가 탄력성이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B가 있으면 얘가 탄력성이 되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는 뜻이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가 1인데 여기다 3이다? 그럼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Q 앞에가 기울기다. P 앞에가 탄력성이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탄력성으로 가세요. 무슨 성으로 가라? 탄력성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자, 그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있나요? 다 풀어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시간도 널널하니까. 지금 문제 보고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어느 지역? 자, 이렇게 볼게요. 칠판. 이거도 해놨네. 자, 제가 이거 필기하실 분 필기하세요, 나중에 동영상. 자, 요 Q 앞에가 기울기라고 얘기했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자, P 앞에가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입니까? 요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얘가 탄력성이 되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다시 탄력성으로 가자. 탄력성으로 가요. 그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지금 어느 지역의 수용급 함수의 A 부동산이 QD에 아무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P 앞에가 탄력성이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P합회가 이게 총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총. 이게 탄알이에요. 따라서 탄알. 자, 이게 명수예요. 한 명이 하나의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탄이 그냥입니까? 수탄이 1이 됩니까? 1이 돼요. 수요 탄력성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2가 있습니까? 그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QD가 수요고 QS는 공급이에요. 이건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죠? 1이죠. 맞나요? 그래서 숫자는 필요 없다. 그럼 요거 2로 나누게 되면 몇 분의 몇이 돼요? 2분의 1 공급에 대한 공탄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그럼 무슨 양이 되겠어요? 수렴량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비부동산 갑니다. 자, QD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P합회가 탄력성이죠. 그럼 얘는 두 개의 총알을 갖고 있죠, 수탄이.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2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6개의 총알을 갖고 있죠. 근데 몇 명이 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셨죠? 그럼 3분의 6은 얼마가 된다? 2가 되잖아요. 공탄이 2죠. 그럼 수탄하고 공탄이 같으니까 뭐다? 순환형이 되겠죠. 맞나요? 자, 아까 A의 가격이 올랐더니 B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따라서 보완제 기억나시죠? A와 B는 보완 관계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거기 위에 있는 문제를 탄력성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기울기로 풀지 말고. 그 위에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이거하고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위에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이걸 탄력성으로 풀어보세요. 기울기로 풀지 말고. 자, 읽어볼게요. AP 부동산 시장에 함수 조건이 있다. 동태적 장기 조정으로서 다음 거미집에서 A 부동산 시장하고 B 부동산 시장이 있죠. 자, 근데 이 저자분이 기울기로 하셨는데 기울기라 그랬어요? 탄력성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기울기는 그냥요 반대예요. 그럼 한참 너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 수탄수 공탄발. 자, 그래서 수탄수라는 액자는 누가 더 클 때?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가 수렴량이잖아요. 공급이 클 때는 발산량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제가. 근데 탄력성으로 가라. 자, 봐봐요. 기울기로 본다면 추합회가 기울기예요. 이게 있으면 그냥입니까? 나눠줍니까?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잖아요. 근데 기울기는 헷갈린다. 헷갈려요. 원리는 탄력성이 똑같은 거예요. 자, 놓아주세요. 이게 총이죠. 탄알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화이팅? 여기 몇 명 있나요? 1명 있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2개의 총알을 갖고 있죠. 그럼 수탄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표현이죠.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기울기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우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기울기 하나도 이게 탄력성 수렴인지 발산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죠. 탄력성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져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얘기해볼게요. 총알이 몇 개 있다? 자, 이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건 수요죠? D가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탄이 되겠죠?
몇 개의 총알이 있죠? 몇 명이 있죠? 4명에서 나눠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3이 되잖아요. 그러면 2하고 4분의 3 중에서 어떻게 커요? 2가 크죠. 4분의 3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죠? 수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아, 힘들다. 다시 갈게요. 총알이 몇 개 있니? 몇 명이 있니? 한 명이 2개의 총알을 장착하고 있는 거죠. 맞나? 자, 여기 몇 개의 총알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4명에서 그 총알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얘가 총알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수의 탄력성이 크죠? 무슨요? 수렴형이 되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자, 갑니다. 요 P합회가 탄력성이죠. 요거 하나 있죠. 근데 몇 명 있어요, 지금?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몇 분의 몇 총알? 한 명이 2분의 1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훨씬 쉽다는 거예요. 기울기 가든가, 탄력성이 낮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수탄이 2분의 1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탄알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몇 명 있어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4분의 2로 나누니까 2분의 1 총알을 갖고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탄알이 같습니까? 같으면 뭐예요? 순환형이 되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낮겠어요? 탄력성이 낮겠어요? 탄력성이 훨씬 낮다는 거죠. 맞죠? 다시요. 실판. 기울기로 가는 게 낫나요? 탄력성으로 가는 게 낫나요? 앞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용급에서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 나온 게 있거든요. 기울기는 어디 앞에가 기울기예요? Q 앞에가 기울기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 그냥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1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눠줘야지만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P 앞에가 뭐죠? 탄력성이죠. 그런가요? 근데 Q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1이 되니까 아무것도, 여기 탄력성이 되는 거죠. 있으면요. 나눠주는 거죠. 맞죠? 그 총알 갖고 싸워요. 그럼 기울기가 더 낫습니까? 탄력성이 더 낫습니까? 탄력성이 낫죠. 연습 좀 할게요. 들어갈게요. 이제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P 앞에가 그냥입니까? 탄알입니까? Q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화이팅 하세요. 자, 갑니다. 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얼마가 돼요? 탄력성이요. 1이 되죠. 수탄이. 또 담보하지만 QD는 수요입니다. 그럼 공탄이 돼요? 수탄이 돼요? 수탄이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죠. 자, 요거 S죠. 공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1이 크잖아요. 수렴형이 되는 거죠. 화이팅. 그냥 탄력성이 탄력성이 낮다는 거죠, 훨씬. 그죠? 자, 할게요. 총알 몇 개 갖고 있죠? 몇 명이죠? 한 명이잖아요. 그럼 수탄이 2인가요? 맞나요? 자, 이거 총알 몇 개 갖고 있죠? 몇 명이 있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는 거죠. 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탄력성으로 가자. P 앞에가 탄력성이다. 총 앞에가 탄알이다. 탄알이잖아, 탄알. 파이팅. 몇 개 총알이 있어? 2개. 이제 잘한다. 아, 나도 미친다. 5개, 6개. 나도 환장 왔다. 와, 몇 명이 있니? 한 명 있잖아요. 그게 2개의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몇 개의 총알이 있어요? 3개인데 몇 명입니까? 그러면 2하고 4분의 3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2개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수렴형이 되는 거죠. 무조건 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로 가는 게 나아요? P 앞으로 가는 게 나아요? P 앞으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맞죠? 자, 갈게요. 총알이 원래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몇 명이 있어요? 나눠야죠. 그 총알이 2분의 1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와 같이. 총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몇 개 총알이 있었어요, 원래는요? 2개. 몇 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총알이 되니까, 같으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울기가 편해요? 탄력성이 편해요? 탄력성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울기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울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탄력성으로 총알로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나올 가능성이 계속 매년마다 출제가 되거든요. 꼭 가져가시고. 자, 이론을 좀 갈게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거미집이 뭔지. 찾아보세요. 자, 거미집은 그냥이에요. 엣지 캐리가 얘기했어요. 자, 수요는 그냥입니까? 즉각 반응합니까? 그럼 탄력적이죠. 공급은 그냥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자,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어떤 변동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그냥입니까? 그 과정이 중요합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비교 동학적 정태가 나와야 돼요? 동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지웠네, 아까.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나야 됩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까? 과정이지 어떤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엣지 캐리가 지금 거미를 3마리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6시 30분쯤 나오라는 거야, 친구들이. 야, 오픈 마시러 나와. 그런 거야. 야, 나 거미 연구하는데? 근데 얘네들을 냉동실에다 얼려놓으라는 거예요. 정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셔야 돼요. 그럼 즐기자. 나도 즐겨야 돼, 강의. 즐기지 않으면 이거 못해. 그 다음에 농축산물이죠. 부동산에도 접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주거용보다는 어디에 더 좋은 데입니까? 상공부동산,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따라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상공에 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는 수요는 즉각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죠? 자, 그럼 수요는 그냥이요? 즉각이에요. 자, 올해 가격을 보고 바로 사는 거죠. 맞나요? 갑순이가 막 마늘 아줌마한테 막 물어봐요. 얼마야? 그러다가 내년에 올게요. 마늘 던져버리죠. 그럼 그냥입니까? 즉각입니까? 바로 가격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 전에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들은 마늘 심었죠. 근데 그냥입니까? 내년에 내다 팝니까? 그럼 그냥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해요? 따라서 현재 가격만 의존한다. 현재 가격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갈게요. 칠판 보세요. 자, Q 앞에가 뭐죠? 기울기. P 앞에가. 근데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로 가는 게 낫나요? 우리가 탄력성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맞죠? 꼭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시장 파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